안녕하세요. 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가장 보통의 연애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에게는 보통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은 물론이고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최대한 주관적으로 제멋대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가장 보통의 연애는 명불허전 공분리 공효진과 언제나 평균 이상은 보여주는 김래원이 선사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리뷰를 하기에 앞서 개인 취향 커밍아웃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실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대단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나 시크릿 가든도 저는 앞부분 조금 보다가 보지 않았고 또 보지 못했어요. 저는 로코를 보고 있으면 좀 많이 간지럽고 괴롭더라고요.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그래서 나이 탓이려니 하기엔 저는 10대 때도 또 20대 때도 로맨틱 코미디에 꽤 심한 알러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느닷없이 로코 장르에 대한 제 개취 커밍아웃을 한 이유는 이 정도의 로코 거부자인 저에게 이 영화, 그러니까 대놓고 저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하고 외치는 가장 보통의 연애가 예상외로 썩, 퍽, 꽤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킬링타임용으로 이 영화를 보신다면 꽤 근사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웃다가 또 크게 몇 방 터질 정도로 코미디 영화로서도 만족스러웠고요. 로맨틱 영화로서도 만일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이라면 혹은 조금 권태기를 느끼는 커플이라도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옆에 그 혹은 그녀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새록새록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제목에서도 강하게 어필하고 있듯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느 막장 드라마처럼 둘 사이의 가족사가 얽히고 설켜 파국으로 치닫는 일도 없고 도중에 둘 중 하나가 시한부 환자로 밝혀져 갑자기 신파로 흐르지도 않습니다. 30대 중후반 나이에 평범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으로서 연애의 내용 자체도 뭐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 회사 행사에서 친해진 후 술 마시다가 진도 더 나가는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예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완전히 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더라도 대충은 비슷한 연애를 해본 경험이 모두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사랑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인 듯 감정이입이 되어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답게 저거 내 얘기야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장면들도 넘쳐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뭐해? 자니? 하고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회사 앞에 찾아온 헤어진 남자친구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봐 조용히 다독인다든지 술 마시고 일을 저지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현재 자신의 모습이 혹은 지나간 나의 모습이 스크린 밖으로 스며나오는 게 느껴져 민망하고 낯뜨거워지면서도 또 그게 은근히 재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에 더해 꽤나 현실적인 직장 이야기도 쏠쏠하게 재미있습니다. 친한 척, 권위적이지 않은 척 굴다가 급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상사로 돌변해서 독촉하는 대표, 또 휴일의 회사 행사, 모두 다 공감이 됩니다. 그중 백미는 영화에서 중요한 사건의 단초로 제공되는 단톡방 에피소드였고요.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 하나를 제외한 단톡방들이 즐비한 가운데 누군가 실수로 당사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장면은 정말 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리얼하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애 이야기답게 두 남녀 주인공의 캐릭터 또한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김래원은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도 한밤중에 노점 할머니의 남은 옥수수를 모조리 산달지, 거리에 버려진 고양이, 심지어 비둘기까지 보듬어 집으로 데려올 정도로 잔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아무리 직급이 아래인 직원이지만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지만요. 그래도 그는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공효진은 다른 사람의 이목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또 지킬 선은 지키면서 타인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술에 취해서 친구네 집에서 신세는 실망정, 다음 날엔 친구의 아이 손에 용돈을 쥐어주죠. 또한 차가워 보이는 외면과 다르게 야멸차지도 못합니다. 만취한 직장 상사의 전화 주사를 2시간 가까이나 다 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었던 건 단연 배우들 덕입니다. 영화의 각본도 꽤 공을 많이 들이고 여러 번 수정을 한 티가 날 정도로 나쁘지 않지만 두 배우는 활자화되어 있는 캐릭터에 너무나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진이야 워낙 이런 종류의 연기를 잘하는 장인 중의 장인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까칠하면서도 따뜻하고 또 자유로우면서도 막 나가지 않는 역할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소화하였고요. 김래원도 드디어 자기에게 잘 맞는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주인공들의 공감 넘치는 보통 연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연애 이야기만으로는 좀 지루하고 심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의 연애 이야기가 재미있어 봤자 뭐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로맨틱 영화에는 꼭 코미디를 첨가하여 로맨틱 코미디로 만드나 봐요. 가장 보통의 연애 또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이고 이 영화의 코미디 타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저는 웃음의 장벽이 낮은 편이라 웬만하면 코미디를 재미있게 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미소를 짓고 영화를 보았고 아주 빵 터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영화였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공효진과 전 남친의 에피소드는 참으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공효진의 전 남친은 공효진이 회사에 출근해서 집이 없는 틈을 타 집안에 침입해 온통 난장판으로 만드는데요. 이건 명백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영화 안에서는 공효진이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진솔한 사과 한마디면 넘어가겠다고 하며 그냥 처리해버리죠.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아쉽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얼마나 큰 공포와 위협인지 제대로 짚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리 과정이 나왔다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적인 면에서도 갑자기 김래원의 전 여친이 등장해서 갈등 구조를 만든다든지 카톡 단체방 사건 이후에 회사에서 공효진의 송별회를 열어준다든지 하는 비현실적인 면면들이 보여 아쉬운 점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기분 좋게 2시간을 즐길 수 있는 영화이니 이 가을 연애를 하고 싶다면 혹은 연애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로 이 영화를 권합니다. 참,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이 제목은 명백히 언니네 이발관의 앨범 가장 보통의 존재에서 따온 것 같아요. 영화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이 앨범 정말 명반이며 특히 곡 아름다운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음악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취향을 매우 타는 예술이어서 추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은 앨범과 곡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장 보통의 연애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의식 과잉한 리뷰로 돌아올게요.